입체 불순물이 무엇인지 도폰트 잠깐 보겠습니다. 종류 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실리코 같은 이렇게 순수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약간 전기가 통하는 애들을 넣어주는데요. 첨가하는 3가 또는 5가 원소입니다. 전자를 제공하는 이게 약간 뭐 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애들을 넣죠. 전자를 제공하는 N형에 이제 전자가 좀 더 풍성하고 전공을 생성하는 P형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N형은 인비소, 안티몬 이런 것들을 뭐 E는 P, 비소는 AS, 안티몬 SB, P형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갈륨도 전기는 전도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전자가 N형의 전자가 많고 이쪽은 적어서 이렇게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해서 P형은 붕소, 알루미늄, 갈륨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N형이든 P형이든 인비소 안티몬 이거 N형은 제가 보기에는 인비소 안티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금속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N형 불순물은 이렇게 도너라고 원자가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 인비소 안티몬 여분의 전자 1개를 내어줘서 자유전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P형 불순물은 억셉터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를 의미합니다. 붕소나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자를 받아들인 역할을 해서 양공을 생성한다. 이런 고정을 도핑이라 하는데요. 주된 캐리어의 종류에 따라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로 현대 반도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불순물 종류를 잠깐 더 보겠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 제품별로 조금 틀린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원자 전자가 4개인 규소에다가 일반적으로 원자가 전자인 5개인 인비소 안티몬을 첨가하면 5개 원자 전자 중에 규소의 경우에는 주의 원자 4개와 공유 결합을 하고요. 자유전자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이때가 자유전자가 있으면 전리층에도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고글에도 전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N극이 북구 제 이론을 따라서 N극이 어떤 태양풍 영향으로 인해서 전하 입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유전자가 많고 거기가 오로란 북극에 주로 잘생기고 남극에는 적게서 그게 이제 N형이 되고 여기 P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극과 이제 NS가 되겠죠. NS가 되겠는데 이런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영구 자석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전자의 수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NS가 된다고 북극과 남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전기장에 자유전자가 이제 그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리층이 있으니까 전리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전기장이 형성돼야 태양풍을 해도 나머지는 이게 보통 전기장이 이렇게 그 지구가 공정 자전할 때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러면 약간 이쪽 부분에 공간이 남아 이때 태양풍이 유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그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의 전기우도처럼 전리층. 그래서 전기를 갖다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전파를 타타타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렇게 무선 주파수에 송수신고를 내리거나 뚜렷하게 할 수 있다. 또는 같은 것도 타타타 걸어주면 잠수한 음도 이렇게 특정 음을 지음하거나 사람 도청 또는 사람이 거의 보청기 이렇게 해서 지으면서 타타타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게 보청기에서도 이렇게 지음을 해가지고 소리 방식을 아니라 졸 전도를 통해서도 보청기를 해서 보청기가 이게 아무데나 놔도 이게 소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몸에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청기인데 몸에다가 들리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귀에다가 해도 되죠. 뼈에다가 돼가지고 진동을. 그다음에 뭐 어떤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렇게 열과 이렇게 어떤 빛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그 열이 있다, 여론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타타타타 걸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냉기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냉기도 싼 거는 반사막 여론 같은 거는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서 주파수를 통해서 열을 골고루 퍼뜨리거나 음을 거꾸로 해서 음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스피커다 그러면 음을 유도를 해서 골고루 들리도록 이렇게 주파수 유도 방식 또는 반사판 방식 이것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사판에 어묵건 음을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자가 많은 쪽, 자유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흐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4개인 규소에 원자 전자가 5개인 인비소 안티몬을 첨가하면 5개의 원자가 전자 중 4개는 규소와 결합하고 남는 원자 자유전자 원자 약세 수박대 자유전자가 되고 이때 전자가 전화 운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소에 불순물로 인을 첨가하면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전도대로 이동이 가능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형 반도체는 원자가 4개인 규소에 전자가 3개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둔을 청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규소에다가 이렇게 무엇을 첨가하느냐? 규소에다가 불순물로 규소 반도체다 그러면 불순물로 인을 첨가를 하거나 인비소 안티몬을 첨가를 하거나 저는 이제 인비소 거기다가 금속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속 반도체 구리다 그러면 금속, 알루미늄, 철, 금속은 다 돼요. 금속과 비금속 화합물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리다 일반적으로 합시다. 구리가 전도가 잘 되니까 구리를 대중소 사이즈로 넣어주고 이온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구리 이온을 거기서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이나 탄소가루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이즈가 틀린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도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서 반응하도록 나서 이 틀린 사이즈가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지 또는 여기는 용도가 많고 양이 많고 여기는 적게 용도 많고 이렇게 적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전이차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자기 전기장을 만들어서 연구자석을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 생성합니다. 연구자석 크기가 얼마나 할 정도는 그 필요에 따라서 아주 적게 들어가 프로테이 들어가서 금방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연구자석이 많게 해서 연기를 계속 오랫동안 생성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P형 반도체 쪽에는 오히려 구리 단독으로만 들어가거나 구리에다 인비소, 질소,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연구자석 안 넣고 여기다가 P형 쪽에는 적은 분포, 양은 적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이차를 만들어서 N형에서 P형, N형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P형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모스펫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드레인을 소스로 움직일 때 드레인은 구리를 대중소 나가는 알루미늄 다른 금속 다 돼요. 금속이나 비금속을 대중소 2사이즈 이상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도 걸어하고
흑연이나 탄소가루 고르셔야 됩니다. 연고자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만들 수 있는데 연고자석 아주 적게 들어가서 전기를 끊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를 만들거나 좀 크게 여러 개를 많이 넣어서 전류를 계속 생산해서 배터리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고자석이나 자철석도 돼요. 싼 버전은.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전류의 중폭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들인 저전력으로도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자체 생산으로 들어가는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이쪽은 똑같은 양이라도 이쪽은 많게 주고 이게 이렇게 드레인 쪽은 소스 쪽에 적게 줘서 여기서 저항이 없게 만들어서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줍니다. 위에 있는 금속이 뭐 이렇게 뭐 텅스텐도 쓰고 여러 가지 금속도 쓰는데 게이트의 전력도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드린 전력을 인비소, 질소gen, 탄소가를 사고주나 또는 연고자석을 아주 적은 프로데이저로 넣어가지고 전류를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연고자석을 안 넣는 버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래서 모스펫 구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뭐 모터나 발전기 같은 데 이렇게 구리선이다 그러면 여기다 두터운 부분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축적을 시켜서 이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 놓는다. 파워 있게 구동한다. 그래서 이런데도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우들두들한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되어서 전기를 많이 축적을 이렇게 넣어주거나 밴드식으로 밴딩식으로 넣어주거나 구리를 저 첨가하면 더 많이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리고 태양광 패널에 다결정이든 단결정이든 오돌도돌하니 이렇게 뭐 나노 구조로 돼요. 그래서 그 금속을 뭐 구리든 알루미늄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넣어주고 그래서 그 사이즈를 틀리게 또 넣어주면 좋아요. 왔다 갔다 하게끔 전기가 모이게끔. 그다음에 이렇게 금속 인쇄하시잖아요. 그냥 구리줄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고속도로 손이 된다. 제가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금속 구리줄을 아니 거기 이제 구리줄 아니더라도 전도되는 놈 다 되니까 알루미늄도 되죠. 이렇게 약간 살짝 두둑이 놔주면 고속 전송이 된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몇 개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그래서 지금 P형 N형 반도체에는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농도 똑같은 거라도 농도 이것이 양을 많게 하고 적게 이 차이를 통해서도 같은 N형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NP형 안에서 이렇게 그것이 뭐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형광체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LED 발광 다이어드, 레이저 발광 다이어드, 그 다음에 펠티어 소자, 태양전지에 들어가 조명에 들어가는 종류의 모든 것에도 전력 반도체에도 이 기술을 쓴다. 모스펫은 뭐 모든 곳에 들어가니까 CPU, GPU, 뭐 이렇게 DRAM, SRAM, 뭐 SSD, 뭐 그다음 플래시 메모리, HBM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신칩이라도 전력 반도체 어떤 데서도 쓰셔서는 안 되겠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만들 때 유리석용 코튼 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열을 좀 강한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반도체 회로로 들어갈 때도 그러하다. 금속으로도 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작은 사이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금속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전도된다 그랬죠. 또 이것은 금속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작은 놈, 얇은 놈, 중간 두터운 놈, 그러면 두터운 놈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데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될 수 있고 다이오드가 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전류가 한쪽으로 흐르니까 다이오드가도 자체 저장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됩니다. 이걸 쭉 연달아 놓으면 교류 전기가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직류 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간단한 방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도 나노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가 엄청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를 크기를 약간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소로 갑시다.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얘를 산화막을 좀 칠해줘요. 그래서 현재 있는 모스펫 역할을 모스펫에서 이렇게 산화 절연막을 이렇게 해서 일정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이걸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역할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칭 해주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중폭이 내리는 그냥 구리만 대중소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구리 대중소 넣어주되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거래를 넣어주거나 연구 자석을 대중소로 크기에 따라서 작게 아주 작게 넣어주거나 많이 넣어줘서 많이 넣어주면 배터리가 되겠죠. 계속적인 저장.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폭 구조로 가져가면 이런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또 다른 금속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발열 문제가 생긴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 산화막을 넘어서서 저런 구조를 넘어서 일정 전압 오면 이쪽으로 흐르게 하는 구조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금속으로만으로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크기가 향후 엄청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광이 있느냐 없느냐, 광섬유 끝단이 지금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다니까. 광섬유 끝단은 LED 반도체 광 센서를 이용해서도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과 0으로 하거나 그 사이즈를 따라서 대중소 해가지고 1시 100, 1000만, 10만, 100일 01, 2, 3, 4, 5, 6, 7, 8, 90 하시게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의 크기를 따라서도 종류가 뭐가든 1시 100, 1000만, 10만, 100, 0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저기서래 되겠습니다. 또는 주소 위치를 따라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주소 위치를 따라서도 01, 2, 3, 4, 5, 6, 7, 8, 1, 2, 3, 4,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저기서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구자석에다가 정방향 역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줘서 이렇게 자기 모멘트 충분한 전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모멘트를 방향을 정렬을 N극과 E극을 바꿔줌으로써 1과 0으로도 들어갈 수 이것도 크기를 따라 20, 100, 1000만, 10만, 100만, 0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영구적인 저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TMR 센서라고 자기장 센서가 있어요. 50나노초까지 가능하던데 이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저기서래 되겠다.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층을 하게 되면 이제 되게 단가가 되게 싸게 전력을 별로 안 먹겠죠. 광선셀을 이게 LED 반도체 같은 데도 광선셀 이거는 연구 자석이죠. LED 반도체 같은 거는 저기 뭐 발광다이어드는 반도체 광선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광으로 할 때는 연구 자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는 연구 자석 연구 어떤 자기 비열이 아니라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연구 자석을 프로테이즈를 좀 적게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를 대중소다 다른 금속 다 돼요. 우리 인비소 전기 통하는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 질소 연탄소가를 섞어주고 전기를 걸어주면 자기를 건드려서 일정 기간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생성되는 전기가 있는 이상 전기가 계속 돌아다닌다 다른 사이즈로 인해서 분포도를 여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저기 양을 이렇게 전이차를 만들어준다.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이온 크기로도 가능하냐? 그럼 이온 크기로도 가능하다. 이온 크기로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산화절연막을 통과를 해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전압 이상을 걸어주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중폭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스위치, 그러니까 산화막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작은 사이즈로, 이거 다이오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류 중폭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이온 상태로도 가능하다라고 아주 작은 사이즈 이온 상태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트랜지스터나 모스펫 구조에게서도 이렇게 통합 IC 전류 센서라는 게 있어요. 좀 작은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스위칭을 계속 거기는 현재 감지 여러 방식은 전기를 뺐다가 중폭해 가지고 그러면 전기가 없으니까 다시 충전해 주는 이런 1과 0을 분석하는 기술을 감지해서 쓴다면 그렇죠. 다시 리프레시 해줘야 되는데 통합 IC 전류 센서 같은 기타 다른 센서를 이렇게 작은 크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전류 센서를 전기를 이렇게 제 방식에 이제 구리를 대중소, 인비소, 질소, 탄소가를 넣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사이즈로 왔다 갔다 전기장이 걸어진다. 움직이는 전기장. 여기는 좀 양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차이를 따라서 연구 자석을 대중소로 넣어준다. 그러면 전기를 거듭거나 전기가 있게 계속 생산 구조가 되는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가 되는데요. 배터리로도 연구 자석을 크기를 큰 놈을 만든 배터리가 되는 거죠. 연구 자석 아니 자철석도 연구 자석이니까 자철석도 쓸 수 있습니다.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생산되는 구조니까 조금 전기를 갖다 써도 1과 0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채워지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빼서 갖다 쓰고 여기서 구리 인비서질 그건 탄소가루를 넣어주면 전류가 자유전자가 좀 많아지니까 많은 구조되니까 들어오는 전기보다 좀 더 많은 자유전자가 생기겠죠. 구리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서질성 탄소가루를 넣어주니까 이게 증폭 구조가 다른 이렇게 증폭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과 0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합 IC 센서 모든 센서 방식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반도체는 주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이렇게 뭐 78, 64, 24로 정해놔요. 그러면 국제 약속으로 약적 표준으로 약속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숫자를 할래 그렇게 하세요. 다른 방식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전 세계 유무선 통합 컴퓨터 언어가 되고 숫자 방식이 인간의 공통 언어로 만들어줘. 그러면 현재 있는 진법수를 60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 78이면 안녕하십니까? 네, 63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나가고 번역도 되게 정확해.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면 이 숫자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쭈르르 이렇게 뭐 진법수가 됐든 뭐가 됐든 보내게 되고요. 아니면 뭐 광방식이면은 이게 광방식이면은 1초에 16번 깜빡이니까 타타타타타 78번을 무식하게 해도 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타타타타타 광 버전, 광섬유 버전, 전기 버전 이렇게 그렇게도 해도 되고요. 또는 길게 신호를 줘가지고 하면은 이건 이게 10단이고 그러면 78 이렇게 길게 좀 시간을 멈췄다. 시간을 많이 멈추냐 적게 멈추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전류가 강하게 주냐 적게 광도 그렇고 전류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20, 100, 1000만, 10만, 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딱 두 번만 하면 78에 전달했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혀 진법서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제 현재 있는 이진법이 국제 표준으로 컴퓨터에서 뭐라고 이렇게 정해놨든 간에 1번 모드는 그거고 2번 모드는 이거 3번 2번 모드는 이게 모든 자연 언어를 숫자로 바꾼 제 방식 3번 모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모든 모뎀이 아날로그를 이렇게 아날로그 동축 교육을 해서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로 보내주는데 신호 변환기 이런 데도 셋톱박스 같은 것도 디지털로 들어와서 아날로그 TV에 틀어주잖아요.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에도 신호 변환을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 변환해 주는 애들도 그렇죠. 기존 방식을 그대로 하거나 그것을 2번은 이렇게 언어 방식에 이렇게 자연 언어 숫자 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공존하거나 다른 약속도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F9다. 그러면 정해진 약속일지라도 1번 모드, 2번, 3번, 4번, 5번 모드를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 공격하라는 동작 명령인데 또 2번 모드는 철수하라. 이렇게 해서 서로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 하나는 그래서 이거를 왼쪽이면 하나는 이렇게 1번 모드, 2번, 3번 모드 따라 클릭에 따라서 그걸 오른쪽 왼쪽 전부 다 틀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음성 명령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지금 내 목소리를 분석해 갖고 여기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전송을 하는데 영어 뭐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 뭐 이렇게 독일어 스페인어 자유자재로 아프리카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로 그쪽 목소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또 뭐더라?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로, 10,000개로 1년만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통신선 이게 GPU다, CPU다, 지금 이렇게 D램이다, 뭐 이렇게 뭐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유선 안에서 여러 개로 나눠서 분할해서 보내고 그래서 다시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안에서는 조줍하다 그러면 조줍하다 5,000km 가잖아요. 하나에 실을 수 있는 정보 용량이 작으면 여러 개로 5개나 10개로 분할해서 보내고 다시 이것을 연번 암호 설정에 합해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뭐 주파수 중에 서로 다른 파행의 주파수를 묶어서도 보낼 수 있다 그랬죠. 다른 파행의 머스크의 위성통신은 서로 다른 파행의 주파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운데가 전력이 큰 놈이 들어가서 인력 구조 합쳐지지 않고 인력 구조를 따라서 보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쳐도 되긴 되죠. 파형을 합쳐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게 약간 간섭 현상을 인해 정보가 손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전 할 때 빼놓고는 딱히 정보를 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합치지 않고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정보를 담아서 다시 합쳐준다. 이 기술을 레저 광통신에서도 다른 전파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자전 할 때는 합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파형이 된 거를 묶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다. 레이설에다 전자전 할 때 그러는 거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신칩 같은 것도 이렇게 전 받았다 그러면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통신칩이 있어. 하나에서 50%를 처리하고 나머지 분량을 이렇게 그게 이제 증여를 담당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대중소 나머지 애들한테 50% 처리해서 다시 그것을 정보를 합산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죠. 현재 있는 CPU, GPU도 CPU, GPU, DRAM, SRAM, HBM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SSD, HDD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모든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거나 큰 놈이 직렬 회로 자체가 직렬 병렬을 회를 가지고 있거나 대짜리가 직렬을 담당하고 소짜리가 병렬을 담당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을 대짜리가 대중소로 만들어서 대짜리가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가 중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엔진 비행체 엔진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대짜리가 있고 그거 직렬을 담당 안정적인 파워를 내고 병렬들이 있어서 언어풀을 다 6개다 그래 언어풀 할 수 있고 몇 개를 키느냐에 따라서 파워를 틀리게 하거나 자유 조절을 할 수 있는 프로펠러 방식도 가능하다. 이것은 배에서도 가능하고 자동차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의 어떤 연소실을 큰 놈을 둬가지고 그것이 직렬을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작은 놈을 둬서 병렬을 담당하게 하거나 자동차 신호가 똑같이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연소 방식이랄지라도 자동차 엔진과 오토바이 엔진을 결합해서 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 엔진을 이게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하나의 회전축을 돌리거나 하나씩 돌리는 방식도 똑같이 간다면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축을 뭐 전륜구동, 후륜구동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차를 만들 수 있거나 오토바이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드론에다 탑재해서 5리터에 200km 가니까 400km면 갈 거다. 그렇게 해서 앞뒤로 위아래 이렇게 프로펠러 돌려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을 이렇게 계속해서 뒤에 기차식으로 만들어 화물차식으로도 만들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배에도 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나 원자력 발전할 때도 동일하다. 네. 모듈 방식으로 5개다 이렇게 하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수도 있고 큰 물을 끓여서 큰 탱크로 옮겨서 발전한다. 100개짜리도 있겠죠. 모델이 언어포식으로 할 수 있고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을 그러면 되게 이게 원자력 발전 10년 걸린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이것만 5개짜리만 해서 우라늄, 토륨, 프루티움의 가스 구조로 가루나 가스 구조로 입자 구조로 들어가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석탄을 가루로 들어가거나 석탄 가스로 들어가거나 이런 기술 그래서 모듈 단위로 5개 만들어갖고 큰 탱크로 옮겨서 발전해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 두산이든 뭐 이렇게 웨스팅하우스든 GE든 어떤 데서 하셔서는 안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네.